자, 오늘 신민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와 우리 신민영 변호사가 쓴 책 국선 변호사 사건 일지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를 참고로 만든 드라마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어떤 차이와 또 그리고 신 변호사께서 생각하는 잘 구현한 점, 또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해봤고요. 사실 순서로는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신 변호사님은 도대체 어떤 길을 걸어온 사람인가? 그동안 어느 매체에서도 제대로 조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뭐 여성시대의 그 3년여간 지금 한 코너를 맡아주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때도 뭐 라디오 매체 특성상 되게 못하죠. 예, 뭐 어디 뭐 어떤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까? 이거보다는 그냥 예, 옆집 변호사 우리 신민영 변호사입니다. 뭐 이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도 신 변호사에 대해서 아주 많이는 못 알고 있어서 이참에 제대로 한번 좀 물어볼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일단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 이 책은 이제 2016년에 출간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78년 서울 출생이시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약하며 남들이 포기한 사건, 폐색이 짙은 사건을 되살리는 데 힘쓴다. 형사사법 절차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껏 약 1000건의 사건을 변호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1000건을 변호하셨어요. 이제는 이게 2016년 기준인데 지금 좀 늘어서 1,500건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책이 이제 요 책이 이제 번역서 이제 최근에 나온 그죠? 두 번째 책이에요. 그러면 올 초에 나온 책인데 요 책만 보면 그새 늘었습니다. 예, 이제 1,500건으로 늘었어요. 1,500여 건의 형사 소송을 수행하신 분으로 역시 그 남들이 포기한 사건을 주로 맡아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걸로 유명하십니다. 사실은 포기는 아니고요. 출판사에서 이제 적어주시는데 폐색이 짙은 사건. 뭔가 좀 극적인 요소를 해서 그렇죠. 예, 역시 또 혹시 파장을 사건 자체는 폐색이 짙은지 포기할지는 모르는 거죠. 물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뭐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사건들을 많이 승리로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자, 그럼 78년생이시면은 이제 지금 40대 한국 나이로 45이시고 중반이네요. 현 정부가 나이를 2살 줄여줘가지고 한 3살 40대 초반이 됐습니다. 40대 초반이면 만 나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만 나이로만 하기 때문에 졸지에 40대 초반이 됐습니다. 4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변호사 얼굴도 동안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요. 그럼 몇 학번이에요? 97학번이에요. 97학번이면 그죠? 네. 졸업을 뭐 한 2001년쯤 한 거 아니에요? 2002년경에 했습니다. 예, 우리 저 한일 월드컵 때 졸업을 하셨는데 격변의 시기에 졸업을 했어요. 격변의 시기인데 졸업하고 보통 다 그 당시에 이제 법대 나왔으면은 사법고시 보잖아요. 안 봤어요? 이게 엄두가 안 나서 안 봤군요. 어머,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법대. 제법 있습니다. 지금 동기들 중에서도 뭐 법과 무관한 분야에서 일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 동기 몇 분이에요? 270명이에요. 270명 중에 사법고시 안 본 사람 몇 명이에요? 그거를 저도 궁금하긴 정확히 한데 몰라요? 꽤 있습니다. 꽤? 그리고 이걸 왜 모를 수밖에 없냐 그러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냥 사법고시 안 보시고 그냥 바로 그 학교에 남는 분도 계시고 그죠? 뭐 그리고 취업을 하는 분도 있고 뭐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의외로 이렇게 다양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주로 법조인의 길을 가고 있긴 합니다. 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법고시 안 보셨고 심지어 대학 다닐 때 대학가요제에도 출전을 했어요. 물론 뭐 본선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제가 좀 열심히 했으면 지금의 장기하 씨가 몇 학년 때죠 그때가? 제가 그때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2학년 때 그러면 그 같은 과의 밴드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하던 밴드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밴드. 그런데 그 밴드 보컬이 하필이면 대학 진학에 실패했던 시기에 나와서 그래서 제가 대신 그 밴드 소속은 맞았고 고등학교 때 그럼 포지션 뭐였어요? 보컬이었습니다. 보컬이 대학을 못 갔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제 서브였는데. 그러니까 원래 포지션 뭐였냐고? 서브였는데 제가 이제 서브 보컬. 악기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밴드에 보컬이 2명씩이나 있을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고등학교 밴드이기 때문에. 네. 아 그래서 메인 보컬과 네. 서브 보컬 이런 체제였는데 애초에 대학가요제 진출을 도모한 것 자체가 무리였던. 어쨌든 메인 보컬은 네. 이제 뭐 재수를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못 가서 네. 급하게 이제 메인 보컬로 네. 그래서 2학년 때 출전을 했고 네. 그럼 다른 분들은 같은 학교 학생들은 뭐 아니었나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학교는 다 제각각이었죠. 다 제각각. 근데 대학가요제 출전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네. 그 말씀 제가 한번 방송에 드렸는데 그 대회에서 심사위원장인 배철수 아 예, 철수 형님이 네. 예. 특별히 저희 밴드를 언급해 주셨어요. 진짜로. 뭐라고? 심사평 때? 네, 심사평 때. 뭐라고? 대학가요제가 왜 대학가요제인지 모르는 밴드가 하나 있었다고. 이건 뭔 얘기야? 뭐 잘못했나? 이 밴드 리더가 그 규정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돼서 네. 가요제이기 때문에 한국 제목과 한국말로 된 가사를 제출해야 되는데 영어 가사로 된 노래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배철수 씨가 영어로 규정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런 밴드가 있어서 탈락을 시켰다고. 세상에. 서류 탈락됐습니다. 아 서류로요? 네, 1차에서 탈락했어요. 아 그럼 출전도 못 한 거예요? 아예? 네. 예선에도 못 올라가 본. 네, 대박이다. 그때 노래 제목이 뭐였어요? Stop Loving You라고. 또 유행은 또 잘 따라갔네. 네. Stop Loving You.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Stop to Love You랑 Stop Loving You 다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을 그만해라. 네. Stop Loving You. 네. Stop to Love You. 널 사랑하기 위해 멈췄다. 좋다. 네. 아 둘의 차이죠. 이걸 받아주실 줄이야. 네. 대단하시네요. 아 이거 투부 정사와 동명사의 차이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불러보지도 못한 거네. 네. 심지어 지금도 몇 번 부르지도 않고 이게 탈락해서 제목만 기억나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아 음도 정확히 기억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노래가 있긴 있어요? 네. 당시 유행의 세계적인 유행을 따라 3코드 펑크 곡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파일로 혹시 남아 있는 건 없고요. 네. 그 무렵에 사진 그러니까 무척 사진 많이 찍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막상 지금 찾으려 보니까 어디 간지 없고. 파일이 없고. 그러니까 음악 파일도 네, 없고. 네. 아 그래요? 밴드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드럼, 베이스, 기타 있을 건 다 있었어요. 네. 그 멤버들하고는 요즘도 연락해요? 저번 주에도 만났는데요. 아, 친한 친구들이구나. 네.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저기 한성대 입구 쪽에서 레스토랑 하고 있어서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럼 레스토랑에서 가끔 노래를 뭐 그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 그래요. 제발. 스탑. 네. 스탑. 네. 아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2학년 때 그 대학가요제 출전까지 도모를 했었을 정도로 아주 경쾌한 그런 분이었고 그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네. 이제 사법고시를 안 보고 네. 어디로 뭘 했어요? 모 금융기관에 다녔었습니다. 금융기관에 네. 입사를 해서 네. 직장인 생활을 하셨군요. 네. 그럼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1년 반, 2년? 길게는 안 했네. 네. 그러다가 그 은행이 이제 다른 은행이랑 합병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나오는 얘기가 대규모 인력 조정, 뭐 조정 이런 그 거 구조조정의 나오잖아요. 대상이었어요. 대상까지는 아니고 이제 나갈 사람 나가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좀 그 무렵에 자세히 얘기하긴 했지만 살풍경 이런 걸 많이 봐서 지금이라도 빨리 노선변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나와서 집중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아마 평생 제일 열심히 살았던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아 그러면 직장을 아예 그만두고 네, 그럼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네, 바로 그냥 네. 사법고시 직장에서 모아둔 돈으로 이제 사법고시에 뛰어들어서 했고, 사법고시 준비를 네. 본격적으로 네, 군대는 갔다 왔죠? 네 갔다 왔습니다. 군대는 이미 네, 현역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짧게 갔다 오셨어요. 네. 네. 어떻게 그래서 바로 시작하셨고 네. 뭐 저 부모님께 손을 벌리진 않았네요. 네, 직장에서 그럴- 모은 돈으로. 네, 그럴 처지도 안 됐고요. 그리고 집도 뭐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고. 네, 또 고시 준비하는 내내 과외 알바나 뭐 아르바이트를 계속 병행을 했었습니다. 직접 또 중고등학생들 과외하면서. 네. 그러면 뭐 어디 고시촌에서 있었어요? 고시촌도 사실은 다닐 형편이 안 돼서 집에서? 네, 집에서 왔다 갔다. 당시 고척동이었는데 집이 그래서 스쿠터 타고 신도림역에서 세워놓고 2호선 타고 학교 중앙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대학? 네
중앙도서관에 공부하고 그랬어요. 대학 중앙도서관에 졸업생도 갈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외부인 출입도 자유로웠고. 아 그렇구나. 네. 외부인 출입에서. 스쿠터. 네. 스쿠터는 찌지.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스쿠터를. 네. 안 그래도 저 입학할 때 네. 되게 기대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러니까 이적 씨랑 유희열 씨랑 그리고 성영석 선배님 볼 수 있지 않을까. 못 보죠. 네. 몇 학번이라 그랬죠? 97학번입니다. 97은 못 보죠. 저는 91인데.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미 나갔죠. 네. 졸업했죠. 그래서 선배들 보니까 아! 근데 간혹 봤다는 분들은 있으신데 이미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나갔죠. 제가 5년 만에 졸업을 했으니까 아무리 1년 늦었어도 91에서 그렇죠. 96년이면 사라졌죠. 네. 97학번. 네. 그럼 저기는 받겠네. 결국엔 두 분 다 못 봤어요. 세 분 다 못 봤어요. 이적은 후배인데. 네, 세 분 다 못 봤어요. 결국엔. 또 하나가 누구라고? 유희열 씨. 서울대. 유희열 씨도 나보다 높으니까 네. 학번이 90이실 거야. 아마. 토이 팬이었어가지고. 아 그랬군요. 이한희 씨는 볼 수 있지 않나요? 이한희 씨요. 누가 더 선배예요? 아, 김태희, 이한희. 좀 이한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릴 말씀인 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김태희 씨는 워낙 유명했는데 김태희 씨랑 이한희 씨가 친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절친이었어요. 네, 그래서 같이 다니는 분이 더 예뻤다고? 뭐라고-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네, 소문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둘 다 막상막하죠. 뭐 더 이쁘다기보다는. 네. 장기하 씨는 받겠네. 장기하 씨는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네, 대학까지 나간 거야? 장기하 씨를 보고. 아니 물론 개인적인 친구는 전혀 없는데 저 장기하 씨가 교내 밴드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맞아요. 참 보면서 멀쩡하게 생긴 친구가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네, 되게 특이한 음악 세계를 bunga 레코드인가 뭐 하여튼 되게 맞아요. 유명한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참 재밌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커서 뭐가 될까 했는데 좀 이렇게 좀 크셔서 제가 키운 것처럼 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고척동에서 스쿠터 타고 막 네, 신도림역. 역에다 하고 네. 저 학교 중앙도서관까지 가가지고 네. 공부를 시작해서 네. 바로 합격했어요. 아니요. 사법고시. 네. 그러니까 늦게 시작해서 되게 그때는 독하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 영어 단어 안 외워진 영어 단어 같은 경우 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해서 1차는 빨리 붙었는데 2차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2차를 4번을 봤어요. 1차 합격이 언제까지 유효하죠? 그러니까 2번 2차를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1차 한 번 합격하면 네. 그래서 다음번에 2차 했는데 떨어지고 네, 통상 2번째 붙는다고 하는데 2번째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1차도 싹 무효가 네,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1차를 봤는데 아유 뭐 내가 그래 기초도 없고 뭐 그럴 수 있지 해서 이제 3번째는 붙겠지 했고 실제로 3번째 때 쓰면서도 난 붙었구나 확신을 했어요. 1차, 2차 네. 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3번째 2차 시험 때도 확신을 했고 심지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정말 교만했는데 그 합격자 발표하는 날 여행을 잡아놓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이거 완벽하게 합격이니까. 네, 강원도에서 축배를 들자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가는데 이제 강원대 가는 버스 차 안에서 막 형 괜찮으세요?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장난친 줄 알아요. 무슨 이런 장난을 치냐고. 근데 3번째로 떨어졌죠. 아니 그렇게 확신했는데 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는 뭔가 대규모 부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하다못해 답안지가 좀 뒤바뀐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이 절대 제가 논점도 다 맞췄고 심지어 깜짝 출제 그러니까 뭐 불이탈하고 그죠 그런 것까지 맞춰서 자신 있게 썼는데 이럴 리가 없다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답안지 열람 공개 신청을 해서 딱 봤는데 제가 쓴 글씨인데 전혀 해독이 안 되더라고요. 해독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학필이라서 출제위원도 뭐 알아볼 수가 없겠구나 싶은 거예요. 아니 원래 좀 글씨를 잘 못 썼어요? 물론 못 쓰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예 해독이 안 될 거라고 생각 못 해봤는데 그때는 시험장이니까 급하기도 하고 막 다 써서 냈다고 생각하는데 또 막 아는 거 나오니까 신나서 막 빨리 쓰다가 네.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뭐 쐐기 문자 뭐 이런 걸 보내기고 외국인이 시험을 봤나. 와. 네. 그래서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고 나서 펜글씨 고시생들 상대로 하는 전문 펜글씨 학원이 있어요. 그 펜글씨 학원 다녔어요 또? 네, 백강 고시체라고 고시생분들은 아실 텐데
네, 거기를 다닌 끝에 네 번째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와. 아 그러면 진짜 세 번째 불합격은 글씨체 문제일 가능성이 높네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얼마나 못 쓰길래 그 글씨체 학원을 다녀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쓸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군요. 맞습니다. 백강고시체 이제 없어졌으니까 말씀드리면 네. 거기서도 펜글씨 하면 되게 이쁜 글씨를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강고시체는 첫 번째 스태미너를 깎아 먹지 않으면서 힘이 안 들어가게. 네. 어. 근데 펜지는 법만 진짜 어디 뭐 소림사 영화 나온 것처럼 펜지는 법만 며칠에 걸쳐서 배워요. 글씨 쓰지도 못하게. 그래서 되게 웃긴데. 네,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쥐고 이렇게 지고. 네, 손가락으로 쥐는 게 아니라 아귀 힘으로 쥐는 뭐 이렇게 하면 좀 힘이 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글씨를 쓰라고 시키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글씨도 이쁘게 쓰는 게 아니라 획수를 최대한 짧게 하고 두 번째는 작게 쓰고 그러니까 미스터 초보만처럼 뭐 삼수법, 일수법 있잖아요. 어머. 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게 가르치고 기역과 니은 R을 그냥 니은처럼. 네, 기역 니은 그럼 또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또?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잘 최소한의 획수로 가독성이 높아지게 하는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백강 선생님. 그분 호예요? 네, 백강 선생님. 와. 그래서 맨 마지막 끝은 항상 오른쪽 위를 향해 있게. 왜냐면 그 다음 글씨를 바로 쓸 수 있게. 와, 하나, 필기체처럼. 네. 예. 이렇게. 참 별의별 행동을 다 하셔서 네. 결국엔 그러면 4년 만에 사법고시 합격을 하신 거네요. 네. 그때가 그럼 몇 년입니까? 그때가 2006년 7년 됐었죠. 2006년 7년에 합격하시고 그러면 바로 이제 합격을 하면 사법연수원을 들어가죠? 네. 예. 근데 바로는 안 들어갔고요. 또 딴 거 했어요? 이런저런 사업을 강변가요제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요제는 네. 나 가요계는 네. 학생이 아니면 못 나가죠. 네. 다른 사업을 했어요? 네. 합격을 해놓고? 네. 그게 또 뭐야? 왜 그래요 또 자꾸? 그러게요. 어. 그러니까 뭐 20, 30대는 진짜 좀 굴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사업을 했다 그때는. 네. 개인 사업을. 네. 어떤 류의? 그러니까 광고회사도 했었고, 뭐 그리고 뭐 더 다른 사업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네. 야, 그럼 부모님은 너무 힘들어하셨겠는데. 아니 대학 잘 보내놨더니 은행 들어갔다가 또 갑자기 나와가지고 네. 사법고시 4년이나 걸쳐서 합격하더니 사법연수원 안 가고 또 사업한다고 그러고 도대체 얘는 사법고시는 왜 본 거야? 막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히 또 부모님이 그렇게 좀 무던하셨던 분인 것 같아서 그냥 아들을 믿어주고 네.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네. 부모님한테 한 번도 뭐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은 분들이시네요. 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러니까요. 뭔가를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해라, 뭘 해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고등학교 때도 갔다가 육사 수업 포기하고 하셨다가 포기하고 다시 또 가고 개그맨 하시고 하는데 못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나보다 더 안 돼.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네. 사업이 잘 안 됐나 보네. 그쵸. 그러니까 네. 또 바꿨겠죠. 네. 어. 저는 진짜로 존경하시는 분, 진짜 존경하는 분 중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일정 규모 기업체 이끄는 분은 굉장히 존경하고, 또 가게도 1호점 냈다가 2호점, 3호점 내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게를 하나 하는 거랑 두 개 하는 건 천지 차이고,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일을 잘하는 거랑 다 같이 일을 잘하는 건 전혀 다른 영역인데, 저는 정말 네. 그때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이제 내 길이 아니다 판단하고 네. 뒤늦게 네. 그 사법연수원은 좀 늦게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원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매년 전화가 와요. 올해 들어오시냐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럼 내년에 전화 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신민영님 도대체 언제 연수 받으실 거예요? 네. 이러다가 결국엔 네, 내년에 갈게요. 내년에 갈게요 네. 하고 내년에 가셨군요. 네, 그 연수원 들어가면 한 어느 정도 있어요? 2년 있습니다. 연수원에서만요? 네. 이거 결심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난 짧게 연수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네, 굉장히 난 이거 처음 알았어. 강도 높은 곳이고 네. 심지어 저 있기 전에도 시험 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 안에서요? 네, 너무 힘들어서 네 힘듭니다. 압박감.
압박감이고 특히 시험 과목 중에서 8시간을 내리치는 과목이 와, 저희 때는 줄어서 한 2과목인가 그랬는데 그 전에는 꽤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그럼 2년 동안은 그 연수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뭐 법원 산하의 사법연수원이 있는 거고 네. 사법연수원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어쨌든 거기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식이에요? 지금은 사법연수원이 없어졌죠. 지금은 없죠. 네, 없고 이제 그 사법연수원을 대체한 게 네. 이제 로스쿨 이래서 네. 로스쿨에서 이제 3년 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변호사가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지금은 로스쿨 3년 네. 다니고 수료를 끝내면 변호사 시험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네. 합격하면 변호사가 돼. 네, 변호사 안 할 거면 변호사 연수원 때요? 아니면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임용 신청을 하는 거죠. 연수원 그때는 마칠 무렵에 그때 선택하는 거죠. 네, 내가 임용 신청을 해서 난 임용이 받아들여지면 네. 네. 판사 혹은 검사가 되거나 네. 아니면 난 그거 아니고 그냥 변호사 개업하겠다 네. 하면 시험을 보면 돼. 네, 그렇게 막 하여튼 그 당시엔 사법연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네. 기간이 2년 정도 네,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시험들을 이겨내야 네, 자격이 네, 주어지는 거예요. 수료가 되는 거고 심심찮게 수료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만약 수료를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 다음 기수 낙제를 하는 건데 그럼 그 다음 기수 들하고 같이? 네, 해가지고 유급에 해가지고 하는 분이 심심찮게 있었어요. 그럼 그분은 몇 년 할 수? 그러니까 2년 했는데 안 되면 보통은 이제 1년만 더. 3년까지는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사법 시험을 기본적으로 붙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기본은 깔려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유급을 한다는 건 다 보통은 뭐 일시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사정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해는 다 네. 그 유급자들은 1년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은 1년 안에 그 1년 하면 후에 돼요. 다 끝났다.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걸치면 2년은 해야 된다. 네. 아무리 짧아도. 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러면 2년 안에 끝냈어요? 네, 저는 당연하죠. 제가 아니, 하도 다 2년 안에 끝냅니다. 하도 딴 네. 생각하니까 난 혹시나 그럼 그렇게 해서 네. 사법연수원에서 그러면 저 판사나 네. 검사 임용이 되지 않았어요? 신청하지 않았어요? 참 그거 관련해서는 네, 좀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 곤란하시면 안 해도 네, 됩니다. 그렇진 않고 그래서 네. 나중에 어쨌든 그 저기 취업 준비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제 거의 다 취업 자리가 결정되고 나서 동기들은 네, 다 하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몇 남지 않았던 이 국선 전담 자리가 있어서 그때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데는 네, 다른 동기들처럼 미리미리 막 뭘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임박해서 아이고 나도 참 뭐 결정을 해야지 진로를 하고 보니 자리가 없더라. 네, 방법도 거의 사라지고 네. 그래서 국선 전담 변호사의 네. 길을 선택한 거군요.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좋아지고 굉장히 선호받는 직업이에요. 요즘은 네, 그러니까 뭐 대우도 상당하고 또 경력직 판사를 경력직 변호사 중에서 뽑아가는데 국선 전담 변호사 중에서 많이 선발을 해가셔가지고 이제는 선호 직종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많이들 네. 찾지 않는 길 중에 하나였다. 네. 솔직하게.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보통 우리 일반인들 생각에는 네. 국선 변호사하면 그 피고인 중에 이 경제적으로 네. 또 뭐 사회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분들을 우리 국가가 네, 돕도록 배치한 변호사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 네, 상당히 그런 어떤 정의감, 뭐 따뜻한 마음 네, 이런 것들을 지니지 않으면 그 일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가끔 이제 또 드라마에 비춰지는 모습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막 대충 하고 물론 뭐 드라마상의 상처 주는 얘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반 분들은 막 뭐 정말 그런가? 뭐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국선 변호사는? 그때 당시만 해도 네. 이미 국선 전담이라는 그러니까 국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주번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다 돌아가면서 하는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주번 개념의 국선이라서 상당히 대충 하는 것도 있었고 뭐 좀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법원에서 도입을 한 제도가 국선 전담 변호사라 그래서 그러니까 법원이 산하 재단 사법발전재단인가 거기서 변호사들을 직접 고용을 해서 뭐 선발을 해서 그 국선만 전담하도록 하는 변호사 풀을 만든 게 국선 전담 변호사고 제가 갔을 무렵만 해도 변호사님들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만족도도 높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군요. 네. 지금은 더 이제 아마 만족도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사 임용할 때 네. 국선 변호사 경력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네, 있다. 또 변론이나 경영이나 이런 걸 분명히 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뭐 사명감을 떠나서 어쨌든 뭐 본인의 진로 문제 때문이라도 굉장히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요 그 당시 이제 국선 변호사 전담 변호사가 된 게 몇 년이죠? 2012년입니다. 2012년에 네. 국선 전담으로 출발해서 요 책이 2016년에 나왔으니까 그러면 4년은 하신 거네요. 네. 와. 그럼 4년 동안 사건을 총 1000건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선 전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게. 그렇기도 하고 이 사선 변호사가 이렇게 많은 사건을 4년 안에 맡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사의 또 이 사건 중에 하나인데 원래 1000건까지 되지 않는데 제가 사건 개수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늘어나는 케이스가 사건 건수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처벌을 받고 사회에 나와 있는 과거 성범죄자들 상대로 그 전자발찌를 소급해서 채우는 법이 그 무렵에 입법이 됐었는데 그 사건을 제가 어쩌다 보니 많이 담당해서 그때 한 몇백 건 담당해서 건수가 확 늘어나게 돼요. 그 배경도 있습니다. 국선인 것도 있지만 네. 그 특수한 현대사적 사정 때문에 사건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 사건이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네. 그런 때 국선 전담이었다. 네.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2016년까지는 국선 전담 변호사 하시고 2018년까지 했습니다. 아, 더 하셨군요. 네. 그 중간에 책을 내시고 네. 아, 중간에 책 내시고 네. 18년까지. 아, 국선 전담 변호사의 매력이 있나 봐요. 저는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꼭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아, 지금 이제 사선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그렇죠. 다시 국선 전담 활동을 네. 해보고 싶은 마음,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변호사라는 본질에 가장 가까운 일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나마 제가 이제 사선 변호사 생활하면서 국선과 대비되는 가장 편안함이 뭐냐면 국선 그 사건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당신 입장이 어땠냐 이런 거를 그나마 사선 의뢰인들한테는 좀 알아서 써오세요 하면 A4 몇 장이 되는 건 자세하게 써와요. 육하 원칙에 기초해서. 근데 국선 피고인들 중 상당수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있었던 일을 A4 반바닥 이상 쓰는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엄연히 같은 언어를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본인의 나름 사정이 있지만 뭐 이런 다른 언어 아니면 이런 표현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충분히 억울함을 표시 못하는 분들을 도와가지고 사건을 완성해 나가는 게 국선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뭔가 변호사로서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변호사가 아닌가, 국선 변호가 아닌가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드라마화되는 사건은 이제 사선 변호사들이 네, 의뢰인들을 이렇게 돕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네. 그 중에 4개의 에피소드는 우리 신민영 변호사가 네, 국선 전담 시절에 겪었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뭐 지난 에피소드 때 얘기했던 그 탈북한 살태민을 변호한 네. 경우 이런 네. 경우 사실은 국선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네. 뭐 대형법을 찾아가시긴 쉽지가 않죠. 그렇죠. 사선을 찾기 쉽지 않은 그런 의뢰인들을 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네, 그 얻는 보람이 있겠군요. 네. 야, 이게 살아온 이야기도 너무 재밌는데요? 그럼 그렇게 해서 2018년까지 하시다가 네. 그런 매력 있는 국선 전담 변호사를 이제 그만하시고 네, 사선으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네. 주로 어떤 사건을 맡으세요? 요새는 네, 요새는 저희 뭐 롱폼 소속이 있는데 저희 주력 사건은
부동산 금융 사건입니다. 한참 지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동산들을 많이 보고. 역시 그 법의 보호를 네. 받지 못하는 부동산 네. 위주로.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작게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법인화해서 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여의도에 3월에 신설법인에 창립 멤버로 들어갔고 네. 그리고 주력이 부동산 금융 사건이라는 거지 형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좀 제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많이 그러니까 보수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도 좀 기회가 되면 국선 전담 변호사로 다시 활동하고 싶다는 마음이 현재 사선인 경우에도 담겨져 있군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사선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뭐 일하다가 그러니까 영화 대사가 좀 생각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자주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범죄와의 전쟁 보면 그 누구죠? 하정우 씨? 네. 최민식 씨. 최민식인데 거기서는 최뭐로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서 뭐 하정우 씨가 이제 조직폭력배 주목으로 나오는데 뭐 건달은 싸워야 건달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변호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매출이나 이런 거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싸워야 될 때 싸워야 저는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지금도 저희가 볼 때 사회적으로 문제 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싸우는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정말 참 대학가요제 출전했다가 무대에도 못 오르고 뭐 이런 이력들을 듣다 보면 참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또 이 냉철을 하실 때는 확고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아까 그 쉬는 시간에 뭐 우리 신민영 변호사하고 좀 간단한 얘기를 하다가 새로운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 아까 이 책에도 나왔지만 지금 총 1,500건의 사건을 변호한 이 풍부한 어떤 경험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온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주 그 기분 좋아지는 결과를 이끌어낸 재판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분이 하셨지만 이게 참 뭐 알아두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드라마화된 게 바로 우영우 아니겠습니까? 우영우죠. 그래서 앞으로 신민영 변호사하고 저하고 그 사건 이야기 듣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뭐 이러면서 한 에피소드씩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는 새로운 채널을 한번 오픈해 볼까 고민 중인데 우리 서경석 TV 시청자분들이 혹시 그 제목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채널 시작하는데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제로 저는 이제 그 SSG 파일이다. 사심이 잔뜩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S 서경석, S 신민영, G good 파일이다. 좋은 파일들.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신 변호사님 혹시? 저도 왠지 좋은 예감이 듭니다. SSG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새 채널 오픈할 때 한번 만약 SSG 파일 가제 이 채널이 오픈되게 되면 저하고 우리 신민영 변호사가 출연을 하고요. 우리 영상 제작의 마술사 우리 배국희 이사 이렇게 셋이서 어떤 다른 도움도 받지 않고 셋이서 만들어가는 채널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다음에 또 좋은 얘기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